중국인들은 그 당시 하교죠. 중국인들이 일단 이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동산을 엄청 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 대한 그 열망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땅을 엄청 사들였고요. 그 땅을 샀을 때 싼 값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 짓고 그렇게 부를 조금씩 축적하고 있었고, 사업도 이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0세기 접어들면서 19세기 접어들면서 이제 콜레라나 황열병, 말라리아 같은 이 더운 날씨에 생기는 이 질병들을 치료법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 인도네시아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많은 월세를 내면서 이 부는 화교들한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그 필리핀처럼 토지 계약이랑 딴 거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은 땅을 많이 사들였던 그 땅으로 해서 부는 계속 쌓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까지 오르면 그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다 돈을 벌죠. 그럼 그 부동산 갖고 있었던 화교들은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었고, 그 가졌던 부로 기업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부유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화교가 대부분 부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도네시아 안에서 반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뭐 화교라 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빈곤계층을 지지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를 다 구분할 수 없죠. 화교라고 생각하면 이제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화교가 다 부자는 아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화교들은 이런 부동산 통해서 부를 많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를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이제 독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화교들은 인도네시아에 동화되었냐? 보통 화교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쓰지만 이 중국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화교들을 보면 이 중국에 대한 이 정체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인들도 이 화교들을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인들조차 이 외지에서 온 외지인들을 쉽게 국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제 네덜란드에 대한 그 식민 지배는 있었지만 이 네덜란드가 집주적 식민 통치가 아니고 이 간접적으로 인구의 아주 소수의 네덜란드인이 다스리고 소수의 인도네시아 이제 지배층들과 네덜란드 간의 이 협력 관계로 인도네시아를 간접 통치했다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인도네시아도 이 외지인들을 같은 국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화교들에 대한 반감은 아주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 독재 정권 시작했던 66년도 수하루토조차도 처음에는 화교 탄압했지만 이제 화교들의 그런 이제 부정부패와 그리고 이제 뇌물과 그런 거에 대해서 수하루토도 그게 동화되어서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교의 어떤 그 자본이 필요했었고, 이제 둘이 협업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하루토와 화교는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정경유착이 된 거죠. 이 기업과 정치가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가난한 인도네시아인들한테는 기회가 없고요. 이 화교와 그리고 소수의 인도네시안 지배 계층이 같이 부가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98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니 당연히 그 불만은 이제 하늘이 찔러버렸죠. 사건은 이제 97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지니까 이제 이 군중이 폭발 시작했고요. 사건의 발단은 1998년 5월 2일 날 동부 자카르타 사본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 수하루토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대규모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시위 하사는 이 화교들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시위 중에 2명의 학생이 중상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좀 났고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5월 10일이 자카르타 서부 트리삭타에서는 수하루토 규탄 집회가 열렸고요. 원래 그 트리삭티는 학생들 시위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곳인데 이때 처음으로 트리삭티 대학 학생들이 처음 이 지역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요. 시위는 점점 감히 끌 수 없는 규모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진압군이 발표로 학생 6명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통제 불가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시위는 이제 폭동으로 발전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전국을 이제 혼란의 도가니, 카오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불만을 갖고 있던 이 화교들이 이 정부와는 도저히 싸울 수 없으니까 이 불만을 이제 화교들한테 퍼붓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화교들한테. 그리고 이제 수아르토조차도 이 규모를, 이 시위대를 감히 진압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수아르토와 그 측근인, 어쨌든 이 화교 학살 사건의 구글이나 네이버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목이 잘린 사진들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요. 이때 확실하게 이제 죽은 사람도 많고 이제 칼이 찔린 사람도 있지만 화교들한테 집단 강간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 이 시위의 어떤 피해였고요. 이때 이 화교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으면서 화교들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주로 이제 싱가포르로 많이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교랑 상관없이 이때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국교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은 피해를 받은 거로 발표가 났습니다. 시위의 취지는 이 민주화 운동인데 이 결과는 학살로 마무리 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 상처는 깊어서 지금까지 많은 화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시하고 있고, 이 인도네시아인들이 굉장히 미개하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교들은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도 없었고,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조용히 있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화교들이 많이 실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저희가 한국인들도 피가 좀 있었는데요. 화교도가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교민들은 이제 태극기를 걸어서 시위대한테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I'm not Chinese라고 했었고요, 차이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화교 아니면 어필을 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근처도 시위대가 접근했는데요. 학생들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당시 경비원이 여기는 중국인들 아니고 한국인들이라고 해서 이제 살았다고 하고요. 당시 이제 이준석도 썰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생 시절에 아버지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이런 이 시위에 휘말려서 죽을 뻔했었는데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화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아서 이후부터는 인도네시아계 차이나 사람들은 엄청난 차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화교들이 이 사건 이후로 여러 세탁 과정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주요 부유층을 형성하는데 자신의 어떤 이제 각을 숨긴 채 이제 부유층을 형성했고요. 지금도 이슬람 원리주의 때문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강한 섬에서는 지금도 그런 이제 학살이나 박해나 특히 기독교인이나 이럴 때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화교도한테도 좀 차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화교들은 이 인도네시아 이 화교 학살 사건 이후로 굉장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었고, 물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 학살로 가해자이지만 오히려 차이나 중국인들을 더 차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존에 있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싱가포르 많이 이주도 했고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했고요. 또 많은 부를 가졌던 또 인도네시아계 차이나인들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갈등 고르는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하나의 역사를 이어졌지만 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사건을 절대 교재에 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나이가 드신 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교 학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많이 위험하지 않지만 당시에 98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많이 이제 놀라게 됐고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화교한테 들었기 때문에 더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이제 말레이시아계니까 물론 자기 이제 부모님이
겪어서 자기는 이제 말레이시아계로 이주했다고 들었었는데요. 물론 본인은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참 슬픕니다. 이 90년도 후반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믿기지가 않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나. 그리고 그 불만과 그런 이제 분노가 표출했을 때 그 감정이 이 군중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학살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 인종 청소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슬프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또 더 많은 걸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게 요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그리고 좀 부족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저만의 그냥 평범한 노총각의 어떤 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